안녕하세요, 리뷰어 JYK입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형 가전회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가전제품을 안착시킨 글로벌 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컨슈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곳 한국에서 다이슨은 무선 청소기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고요. 이외에도 펜 없는 다이슨 쿨 선풍기 같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슨에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 다이슨 존을 제작했습니다. It's loud, it's dirty, it's busy. The more that you're able to stay in tune with yourself, the better. 아니, 청소기, 헤어드라이를 만들던 회사에서 갑자기 웬 뜬금없는 무선 헤드폰이라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이슨은요, 청소기와 펜리스 선풍기를 만들면서요, 소비자의 사용 경험이 소음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개 영상에서도 보면요, 첫 오디오 제품이지만 무향실에서 제품 테스트도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30년간 소음을 연구하던 노하우와 6년의 연구 기간 동안 무려 500여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며 야심차게 개발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다이슨 존. 과연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큰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박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은 이 박스는 수사리 박스 같네요. 수사리 박스가 있는데 공기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어컵에 넣을 수 있는 필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C2C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케이블 상당히 고급스럽고 두껍게 제작되었습니다. 이거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는 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부분은 청소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소리 하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본체는 이렇게 전용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굉장히 좀 튼튼하게 제작해가지고 마치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도 제품 절대 망가지지가 않겠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자물쇠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열리고요. 케이스 내부에는요, 제품의 본체가 있고요. 바이저라고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정화된 공기를 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폰은 가로가 20cm, 세로는 24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어컵은 직경으로 10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컵의 두께도 제가 직접 한번 재봤거든요. 재보니까 한 6.5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컵의 겉면에는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컵 외부 중앙에는 이렇게 터치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터치부를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에서 투명도, 외부 소리 듣기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컵의 왼쪽 부분, 바이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 충전 포트,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공기청정, 풍성을 조절하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어컵의 오른쪽에는요, 마찬가지로 바이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사에서 볼 수 없는 조그 셔틀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요즘에는 터치의 횟수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게 좀 적응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 셔틀로 음악의 플레이나 정지, 볼륨 업 다운, 다음 트랙, 이전 트랙이 되니까 바로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장치가 착용 시에 중요한 이어 쿠션 부분은요, 상당히 두툼한 그런 재질을 사용했는데요. 그냥 스웨이드가 아닌 마이크로 스웨이드라는 소재네요. 귀의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씩 경사가 좀 져 있어요. 그리고 깃밥 같은 게 유닛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얇은 천으로 한번 덧대어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 철망을 덧대어서 유닛 부분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닿는 헤드밴드는요, 총 3개의 받침대로 되어 있는데요. 머리 좌우에 받치는 부분은 딱딱하게, 머리 윗부분은 이어 쿠션 부분처럼 몰랑몰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밴드처럼
헤드폰의 사이즈를 이제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이제 무게는요, 이제 바이젤을 미포함으로 595g이고요. 헤드폰 유저들이 무겁다고 하는 이제 아이팟 맥스가 384g으로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무거운 편이고요. 헤드폰을 이렇게 썼을 때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블루투스의 버전은요 5.0의 코덱은 SBC AAC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프로파일은 A2DP, 그 다음에 AVRCP, HAP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제품 디자인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이즈도 좀 이제 큰 편이고요. 이제 무게도 좀 이제 무거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 제품을 이제 헤드폰 용도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배터리가 무려 2600mAh로 크게 세팅된 게 또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재생 시간이 무려 50시간이거든요. 비슷한 가격대에 뭐 애플 에어팟 맥스하고 비교해 봐도요. 에어팟 맥스가 이제 750mAh의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20시간 재생할 수 있거든요. 다이슨존은 2배가 넘는 긴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충전 단자는 이제 USB-C 단자를 이용하고 있고요. 드라이버는 이제 40mm의 사이즈로 보통의 헤드폰 사이즈에서 사용하는 크기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이제 10배 더 강한 네오디뮴 마그넷을 사용해서요. 좀 더 풍부한 음질을 낼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요. 저역은 무려 6Hz에서 고역이 21kHz까지 헤드폰으로는 굉장히 광대역의 그런 주파수 응답을 보여줍니다. 요즘 무선 헤드폰 이어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당연히 탑재를 했습니다. 8개의 ANC 마이크가 주변음을 초당 38만 4천에 모니터링하면서 주위의 소음을 제거한다고 하고요. 2개의 주변음을 허용하는 마이크, 그 다음에 1개의 통화형 마이크를 통해서 꽤 인상적인 ANC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슨의 최대 노이즈 캔슬링 가능한 수치는요 40dB로 이는 약 80dB인 지하철 소음을 도서관 소음 수준으로 이제 줄여주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도 제일 많이 사용할 공간 지하철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 바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이제 무음 상태에서는요 뭐 열차가 뭐 출발해서 나는 이제 윙 하는 소음이라든지 뭐 주위에서 뭐 들리는 대화들은 작게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재생한 후에는 뭐 거의 이제 주위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고 음악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ANC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음악을 듣지 않고 무음 상태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대화하는 소리나 뭐 통화하는 소리들은 이제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하철에서의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을 재생시킨 후에는 거의 외부 소리는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할 때나 바람 부는 상황에서 다이슨존을 이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이제 보이는 마이크들은 이제 이어컵의 이렇게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어컵의 이제 바깥쪽에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 소리가 적게 들어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다이슨존도 워낙에 심한 이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이 유입되는 것은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어서 이제 볼륨을 좀 어느 정도 올리면요 음악 감상은 이제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화 음질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이제 큰 소리로 통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작은 소리로 통화를 했고요. 헤드폰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어폰보다는 이제 사이즈가 크고 이제 마이크의 위치도 더 이제 저의 입과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잘 숨기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주위의 소음은 이제 통화할 때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직접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랜지 유튜브의 리뷰어 JYK입니다. 오늘은 다이슨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통화 음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이질감을 가지는 소리가 나올지 테스트를 위해서 앱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이제 온오프 해가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예상한 것과 다르게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한 소리 이질감은 이제 거의 없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 왜곡도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낮아서 ANC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좌우의 스테이지는 역시 헤드폰답게 잘 만들어줍니다.
효과음이 많은 곡에서 상당히 이제 음장감이 이렇게 좋아요. 물론 이제 클래식 대편성에서는요, 이렇게 앞뒤의 어떤 스테이징은 이제 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고가의 헤드폰과 헤드폰 앰프를 쓰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상은요, 각 악기나 이제 중앙의 보컬의 위치가 잘 맺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를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요, 저역의 양감, 타이트함, 해상력, 공간감 등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음원이죠. 청각평가를 위해서 이퀄라이저를 이리저리 좀 변경해 보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퀄라이저에서는요, Enhanced, Bass Boost, Neutral의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드인 이제 뉴트럴 모드는요, 좀 심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뉴트럴 모드로 했을 때 전반적인 성향은요, 고역이 좀 강조가 되고 해상력이 좋은 타입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저역이 좀 풍성한 사운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핸스드나 베이스 부스트 모드로 해서 청음을 했습니다. 이 저역이 부스트되기 전까지는요, 스펙상에 나오는 이제 6Hz까지 내려간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부스트가 된 후에는 저역의 양감이 이제 많아지고 초저역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저역이 이제 스피드가 좀 빠르거나 타이트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탱글하면서도 좀 풍성한 스타일의 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곡이 후반부에 나오는 어쿠스틱 기타의 사운드도 이제 까랑까랑하게 감칠나게 잘 표현해주고요. 해상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수연이의 목소리가 어떤 딜레이나 리버브로 만든 공간감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이제 상급 헤드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감이고요. 지금 현재 다이슨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가격이면 이제 구매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다음 곡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들어봤습니다. 초반부의 베이스 기타의 이제 루프를 통해서 저역 해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이 루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에서 해상력이 좋지 않으면 베이스 기타 현의 떨림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둠둠둠둠 하는 그 네 번째 둠 하는 음정에서 그런 떨림을 느끼기 힘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좋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슨 존 때문에 그 떨림을 잘 표현해주고요.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제 고역에 해당하는 하이의 사운드, 등차 등차 하는 이 사운드도 이제 넓게 이렇게 잘 고역을 이제 만들어주니까 정말 듣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잘 쪼개주니까 이 곡이 가진 리듬 앤 페이스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또 곡의 중반부와 후반부에 좌우에서 이제 다양한 보컬을 이제 마이클 잭슨 스스로가 녹음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좌측의 저 끄트머리에서 이제 우측의 끄트머리까지 소리가 나와주니까 음장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디사이저의 어떤 사운드, 그 다음에 일렉기타의 사운드도 막 좌우에서 좀 약간 효과음처럼 이제 나와주거든요. 뭔가 이 부분에서도요, 아티큘레이션을 분명히 해주니까 아주 재밌는 사운드가 느껴져서 이 곡만이 가진 그루브를 충분히 느끼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다이나 크로울의 스웨이라는 재즈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른쪽 초고역에서 바스라지는 하는 심벌즈 사운드가 저의 오른쪽을 이제 잘 메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 크로울의 보컬의 목소리가 이렇게 음성을 맺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콘트라베이스나 피아노라든지 다른 악기들이 나와주니까 이 곡만이 가진 뭔가 나와 함께 흔들면서 춤추자 하는 그런 다이나 크로울의 끈적한 목소리가 잘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역의 해상력이 좋지 않으면 이게 콘트라베이스인지 일렉트릭 베이스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에서는 인핸스드 모드로 들어봤는데 콘트라베이스의 질감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이제 대편성의 스케일감을 느끼기 위해서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들어봤습니다. 대편성의 이제 스케일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 부스트 모드로 바꾸고 들어봤습니다. 초반에 롬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악기군이 확 몰아칠 때 에너지감도 좋고요. 초반 제시부가 지난 다음에 첼로가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나오거든요. 첼로의 질감이 하이페이 시스템으로 치면요, 약간 클래스 A, B와 D 증폭 사이에 있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등장하는 바이올린 소리는요, 막 찢어지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피아노가 이제 첼로, 바이올린보다 약간 더 뒤에 위치하잖아요.
네, 그런 위치감도 이제 귀 옆에는 바이올린, 첼로, 그다음에 머리에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피아노가 맺혀가지고요. 앞뒤의 깊이감도 약간씩은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현악기군의 리듬을 차카차카차카 쪼개는 부분도 네, 아티큘레이션이 잘 느껴져서 굉장히 듣기가 좋고요. 제가 이 아티큘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OST죠. 임페리얼 와치도 들어봤는데요. 아티큘레이션이 역시나 좋습니다. 네, 다이슨 존은요, 저역 양감부터 스테이지인 응장감이 좋고요. 에너지가 좋아서 클래식 대편성에서도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슨의 첫 번째 헤드폰이죠. 다이슨 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0시간의 긴 배터리 타임과 뛰어난 ANC 성능,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기정화 기능을 빼고도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